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리에서 제한영희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수석 월요일 날 이 시간 늘 책임져 주시는데 요즘 요거 한번 얘기 한번 하고 갑시다. 너무 성적이 좋아요. 아니 월요일 날 뭘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그 주간에 뭔가 일을 내더라고 주가가. 지난주 뭐 리가켄바이오, 뭐 ABL 바이오. 네. ADC 산업 보고서를 글쎄. 냈습니다. 글쎄. 네. 네, 저희도 몰랐죠, 이거는 사실. 네, 그렇죠, 주가는. 뭐 일라이릴리아 계약 나온 거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시기가 좀 맞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ADC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존 항암제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머리가 빠지고 구토가 나오고 이런 그렇죠. 부작용들이 나오기 네.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확 줄여주는 거에 대한 미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릴리도 ABL 바이오를 선택한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산업보고서에서 저희가 ADC 산업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항원을 인식하는 그 암세포가 있냐 없냐라는 거를 인식하는 항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항체와 약물을 연결해주는 링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링커가 있고 그다음에 세포를 그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독성이 있는 페이로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게 AD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랑 리가켄 바이오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 그래프바디 B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하고 그다음에 공동 연구 개발이 일라이릴리와 나왔고 그다음에 더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3자 배정일 거예요. 3자 배정으로 일라이릴리한테 유상증자까지 해서 220억까지 이제 받은 내용을 결국에는 야 일라이릴리가 지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와 이거는 장기적인 파트너로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리가캠하고 사실 조금 작은데 네. Y바이오 로직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까지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도 저희가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이게 리가켄 바이오도 자체 개발한 그 콘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콘졸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ADC 어워드가 매년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가를 했을 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에도 받았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이제 부작용은 최소한 설계로 이제 기존 기술 대비해 가지고 높은 약물 결합비가 중요하거든요. 이 링커랑 약물 결합비가. 그래서 이 링커 안정성을 좀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이제 선두주자로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ADC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네. 보통 보면은 저 장사치들은 이런 거 한번 나오면은 뭐 해째라고 하죠. 해째, 내가 캣째, 그거 하는데 아니 지난주만 해도 따블이에요. 지난 맞아요. 한 주 동안만 해도 따블이에요. 네, 그 ABL 전에 바이오가. 이미 15,000원, 2만 원 그 구간을 오래 머물다가 이게 10만 원 한번 돌파하는데 한번 진통을 겪다가 10만 원 아래에서 확 날라가지고 지금 지난주만 그래 됐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 참 어렵습니다. 글쎄. 그게. 네,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날아갈 주가, 줄이야. 네, 10만 원에서 지금 거의 70% 올라온 거면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발간을 했으니까 10만 원, 9만 9천 원에 까지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10만 900원이었는데 그럼 지금 70%니까 넘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이 기업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간다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조금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어디예요? 네, 오늘은 저희가 네. 플리토라는 기업을 좀 플리토.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AI 기반 언어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주로 사업이 뭐가 있냐면 데이터랑 솔루션 판매를 하는 거고, 데이터 판매가 있고, 그다음에 AI 솔루션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자 하는 사업이 뭐냐면 데이터 판매는 그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DB를 이렇게 쫙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되게 좀 뭔가 정제해가지고 예. 그 대기업들한테 팔거나 아니면 뭐 AI 기업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 양보다는 요즘에는 데이터 품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예. 이 라벨링에 대한 데이터 품질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판매는 결국에는 LLM 등이나 AI 모델을 개발하는 글로벌 빅테크사나 언어 데이터를 납품하는 수주형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주 받으면 우리가 드릴게요. 데이터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합니다. 그다음에 이 가공을 하는 게 누구냐?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이거를 데이터를 품질을 좀 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리토 쪽에서는 소량의 리워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리워드를 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품질을 정제하고 그냥 부업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통번역 서비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번에 APEC 2025에서 이게 사용이 됐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뭐 어디 유튜브 라이브나 아니면 네. 어떤 방송을 했을 때 이게 AI 번역이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 통번역사분들 쓰시긴 하지만은 네. 행사장에서는 요즘 AI 서비스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주요 솔루션이 라이브 트랜슬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챗 트랜슬레이션이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핵심 솔루션은 결국에는 이 라이브 트랜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글이나 AWS, 아마존이나 아니 메타 등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 행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코엑스나 아니면은 뭐 부산 쪽에도 있죠. 그쪽에 행사장을 갔을 때 좀 이 통번역 서비스를 AI가 대신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 주로 이건 B2B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K컬처 콘텐츠가 확산됨에 따라서 그럼 다중언어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중언어를 지원해줘야 되면은 이 번역을 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K컬처에서 뭐 어디 뭐 스페인어 아니면 뭐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 이런 것들을 번역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왜 플리토가 최근에 되게 괜찮게 나오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이게 AI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파라미터 쫙 늘려가지고 하면은 뭐 1조 파라미터, 2조 파라미터, 뭐 3조 파라미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는 야 너네가 데이터 품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라는 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같은 AI 학습용 데이터 기업의 역할은 오히려 수요가 확대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라벨링을 하나하나씩 데이터 정제를 하다 보니까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25%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플리토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AI 기업들이 흑자 전환하기가 좀 많이 힘든데 어허. 이번 연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18억에다가 영업이 28억이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258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YOY 성장률이 몇 퍼센트냐? 75%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4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다 보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고정 비용은 많이 들지만 변동비는 뭐 살짝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AI 쪽에서는 좀 데이터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야, 이 종목도 팬데믹 때 텐배가 한번 했네요, 보니까. 네, 상장한 지는 좀 됐습니다. 2019년에 상장한 걸로 나오고. 네. 예. 근데 지금 저 비슷한 저 경쟁 구도를 갖출 만한 회사는 없나요? 비상장 쪽에서는 조금 있는데 비상장 아직까지는 플리토가 저도 행사 같은 걸 라이브로 많이 예, 보거든요. 예. 유튜브 행사. 근데 플리토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채택되는 거 자체가 플리토 쪽이 워낙 좀 시장을 좀 잠식하고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좀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전에 저희 회사랑 이제 캐나다 쪽에 헤지펀드랑 좀 한번 같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저희 보고서가 캐나다 쪽에 한번 좀 유통이 한번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거를 주기적으로 좀 방송을 하려면 AI가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단순 업무다 보니까. 네. 예. 그걸 쓰려고 했었는데 플리토 쪽을 한번 그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 잠식은 플리토가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 네.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좀 어려운 거 가져오긴 했는데 매번 좀 어렵긴 한데. 네.
비만이랑 제약 쪽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차라리 네. 쉽겠다. 예. 네, 네. 과연 쉬울지 어떨지. 과연 쉬울지. 네. 예. 이번에는 저희가 반도체 쪽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아, 반도체. 반도체가 최근에 HBM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HBM 같은 경우는 초고대역폭 메모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GPU랑 AI 칩 이렇게 PCB 기판을 보시면 이 GPU 옆에다가 한 뭐 4개, 8개 뭐 이렇게 붙이는 까만색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있는데 그게 이제 HBM인데 이거를 GPU나 AI 칩 바로 옆에다가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산을 할 수 있게 붙이고 이거를 적층을 합니다. 3D TSV 공정을 통해 가지고 쭉 아파트처럼 쭉쭉쭉쭉쭉 이렇게 쌓는 거죠. 근데 최근에 AI가 AGI로 가면서 네. 이거 병목 현상이 또 발생을 하네.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 차세대 또 반도체 칩으로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HBM을 개발한 카이스트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방송에 여기 나와- 저희 네. 저희 모셨어요. 네. 네. 그 분이 HBM의 김종호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HBM의 아버지시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아주 뭐 제자들이 생일 케이크도 그냥 HBM으로 예. 얼마나 막 사진도 갖고 오셔서 맞아요. 네.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네, 네. 그분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HBM 다음은 HBF다라고 맞아요.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HBF다. 네, 펜아웃이죠. 이제 HBM보다는 이제 HBF로 가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HBF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HBM은 엔진이 되게 좋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출력 좀 딸리는데 나는 300km로 달리고 싶어. 그럼 막 튜닝을 하잖아요. 네. 튜닝을 해서 터보 차저를 만듭니다. 예. 그럼 터보 차저를 만들면 갑자기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HB가 쉽게 말씀드리면 비교를 하자면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 실리콘 인터포저 코어스 패키징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지고 배선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열이나 수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뭐죠? 순행 방식으로 어떻게 열을 이거 잡냐. 이것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텍사스 그 콜텍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콜텍스 공장 거기 있는 칩 같은 경우에도 순행 방식을 다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HBF 같은 경우는 팬아웃 기반 인터포저 대체 기술이 이제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HBM은 뭐냐면 메모리 자체고 HBF는 이 메모리를 GPU랑 더 빠르게 연결을 해서 차세대 팬아웃 패키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인공지능이 지금 너도 나도 빅테크에서는 너도 나도 투자를 계속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고 규모화하는 원년은 이제 2026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연산이 병목이 아니라 에너지랑 데이터 센터 공간이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티아나 델리가 누군데요?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네,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배경 하에서는 HBF가 계속적으로 주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3D 낸드 플래시를 고대용 메모리 D램처럼 이제 수직으로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존에는 CPU 방식은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GPU로 갔던 게 뭐냐면 CPU는 뭐 소장님이 저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정민 앵커님이 네. 그 다음에 뭐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병렬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GPU로 이동을 하는 건데, 예. 근데 이 GPU도 단순하고 독립적인 연산을 대량적으로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CPU 대비해서는 이제 3배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GPU가 최대 성능을 내려면은 방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HBM이 해결책이 됐는데 이 HBM의 조금 단점은 뭐냐? 비연속 저장 불가라는 게 있습니다. 휘발성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HBM 칩이 최근에 가장 지금 공급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HBM3E잖아요. 네. 지금 양산을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칩당 얼마냐? 192GWh 정도 됩니다. 2기가 정도 됩니다. 근데 초대형 모델이 추론을 하는 요구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PT-4, 지금은 GPT-5를 쓰고 있죠, 우리가. 예, GPT-4급이 1.8조 파라미터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추론을 했을 때는 3.6TB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그러네요. 거죠. 그러면 이제 HBM으로서는 추론 시대,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
출원으로 계속 갔을 때는 충족이 불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제 HBM하고 HBF는 그러면은 대체가 되는 거냐? 예. 대체가 아니고 보완제 역할을 보완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하고 HBF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HBF는 테라바이트급 용량을 제공을 하고 높은 대역폭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 좀 탑픽 종목은 뭐냐? 솔브레인. 솔브레인. 네. 이게 낸드거든요. 네. 결국에 그 HBF의 핵심은 뭐냐면 400단 3D 낸드입니다. 적층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HBM은 이제 D램을 쌓는 거고 네. HBF는 낸드를 쌓는 건데 낸드가 고층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400단을 가면은 정밀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시각액이 중요합니다. 식각? 네. 네. 씻는 거, 불순물을 씻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불순물이 있으면 네. 바로 불량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버려야 돼요. 그냥. 어허. 그럼 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반도체에선 수율이 몇 프로 나오냐, 몇 프로 나오냐 이게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솔브레인 시가격 같은 경우는 낸드 층수가 증가를 할수록 시가 공정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솔브레인의 인산계 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3D 낸드 적층에 필요한 필수 소재거든요. 예. 그래서 감산이 종료되는 시점이 2025년 1분 상반기였고, 그다음에 400단 양산 개시가 됐고, 2026년 낸드 소재 업황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HBF 양산 시점도 2026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HBF 투자랑 낸드 투자 고단화가 동일 타이밍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26년에는 저희가 봤을 때 낸드 고단화, 그다음에 HBF 시제품이 나오고 그다음에 AI 추론 확대 이 예. 트리플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솔브레인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솔브레인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400단대 진입은 결국에는 단가를 높여주고 예. 수요를 높여주고 점유율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 실적이 좀 반영되는 주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소재 기업 중에서는 HBF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솔브레인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상계 시가격을 만드는 업체가 솔브레인밖에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솔브레인이 워낙 지금 뭐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에는 좀 크게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만약에 네.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 솔브레인이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HBM 아버지 김종우 교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 출연 예정이신데 아, 그래요. 저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예, HBF 네. 설명을 해주시겠네요. 예. 저는 그분에 비하면 잘 모르는 편입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니까. 또 예. 아니 근데 저 우리 한영희 수석께 좀 이 플리토는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그냥 기사로 봤어요. 네. 기사로 보니까 그때가 뉴스이스였나? 저 뭐야 그로스 리서치에서 플리토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다 이러면서 한 수석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던데. 저는 아니, 인터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냥 인용만 됐을 그냥 겁니다. 영국 보고서를 인용한 거구나. 네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월요일만 나오는 우리 한수석의 설명에 조금 갈증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기업 산업 동향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토픽도 해주시고 하니까. 네. 아니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실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그로스 리서치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검색하면 나오고 네네. 그냥 들어가서 클릭하면 보고서 보실 수 있어요. 관련 리포트 볼 수 있고 네네네. 볼 수 있어요. 저희 로그인 홈페이지에 하라고 안 하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돈은 안 내고 네, 돈은 저희가 무료로 나가는 게 무료로 있어요. 나가니까. 그래서 기사들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거는. 네. 그냥 로그인만 하면 되죠. 뭐 깔고 이런 거 없죠. 없습니다. 오케이. 아니면 실시간으로 받아보려면 또 텔레그램에서도 네, 저 요즘에는 텔레그램에 여의도에는 많이 쓰다 예. 보니까 텔레그램으로. 네, 그 인원 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뭐 항상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어제도 이제 연구원하고 한 이거 산업보고서 쓰는 게 한 11시 반, 12시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너무 뭐 한수석이나 그로스 리서치를 띄우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자 냄새가 나면 저 안 이럽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한수석은 맞아요. 진정성이 있잖아요. 네, 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전에
뭐 말씀드렸던 이제 뭐 G2G 바이오나 다 좋았지만은 네. 사실 저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장 안 좋을 때 손실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보고서 네. 발간하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기업의 본질을 좀 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보고서에 뭐 차트나 이런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아하. 그냥 기업의 본질에 대한 사업 내용만 담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 사실 이 기업을 공부하면 또 경쟁사 공부하고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인사이트가 생기면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볼까? 그리고 또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저도 테슬라 많이 공부했다시피 예.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은 그 수익률이 조금 시장보다 더 나올 수는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국장은 못하긴 하는데 이제 해외 증시는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너무 공부를 했을 때는 이게 나중에는 좀 돌아오죠. 근데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는 다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